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로맨스 스캠 조직을 이끌던 총책이 한국 출신의 1980년대생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폭력 조직에 몸담고 사기 범죄를 일삼다가 지난해 초 캄보디아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범죄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아 1년 넘게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조직의 운영 방식은 철저히 체계적이었습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에서 조직원을 모집했으며 주로 빚이 많거나 국내에서 수배 중인 20에서 30대 남성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캄보디아에 입국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마약을 투약하도록 유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직을 벗어나려 하면 영상 자료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범죄단지 내부에는 전기 충격기 같은 고문 도구가 상시 비치돼 있었고 내부 감시 인력까지 두어 구성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했습니다. 감시를 피해 도망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으며 일부 조직원은 신체적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범죄단지가 하나의 감금형 노동캠프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들이 벌인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방식이었습니다. 남성 조직원이 여성으로 가장의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투자, 송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30억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국내외를 합쳐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 있던 공범 1명을 체포해 구속했고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하며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총책 A씨가 여전히 캄보디아 현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현지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런 형태의 범죄가 단속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재조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아누크빌과 프놈펜 일대에는 여전히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국적의 범죄자들이 얽힌 사기 갈취 조직이 활동 중입니다. 몇몇 단지는 외부 출입이 통제되고 무장 경비가 상시 배치돼 있어 현지 경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A씨가 주도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 자금 세탁과 불법 인신 감금, 마약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평가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고 해외 조직과 연계된 정황이 뚜렷하다며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총책 및 자녀 조직원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연애 사기가 아닌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감정과 돈을 동시에 빼앗는 조직적 범죄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국내외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 중이며 피해액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범죄 조직의 한국인 연루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정부의 국제 공조와 국민 대상 해외 취업, 투자, 사기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